수능 킬러 문항 논란에 의대 열풍까지 몰아쳤던 지난해,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하자 9년 만에 종합대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또다시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 평균 4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3년 연속 늘어난 건데 증가세가 둔화되곤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3배에 이릅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와는 다릅니다. 영유아와 재수생 사교육비까지 포함하고 있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교육비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된 만큼 지난해 학부모들이 아직은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름 경각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죠. 어쨌든 정부가 사교육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효과가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니까요. 갖가지 대책에도 사교육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넉넉지 않은 서민층의 호주머니를 더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입시학원. 한 번 정식 컨설팅을 받으려면 1시간에 60만 원을 줘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학원비 상한선보다 2배나 많지만 예약은 금세 꽉 찼습니다. 수능 다음날 그날 다 마감됐었어요. 원래는 전화 예약을 안 받아요. 그래서 대기하신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며 입시 컨설팅을 받는 건 이들 학원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알짜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대학교 전 입학사정관, 전 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사와 같은 경력을 내건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전 2번 받았고 1회 50만 원, 2회 7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받는 곳은 한 100까지도 받는 것도 봐가지고 이게 그나마 나은 옵션이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반 친구들은 한 반에서 한 5-6명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비 상한선을 정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교습 정지나 말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한 학원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진로지역 상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특별점검으로. 아시다시피 그 학원 수는 엄청나게 많고 저희가 그 누적 나가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걸러내지 못하는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때문에 입시 컨설팅 한 번 받는데 6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은 수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가운데 진로 진학 컨설팅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연평균 100만 원 이상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사교육 경감 대책 중 하나로 공교육에서도 입시 컨설팅 수요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로 진학 경력이 10년 이상인 현직 교사 370여 명으로 구성된 대입 상담교사단이 제공하는 무료 입시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입니다. 현직 선생님들이 다 각급 학교에서 있었던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그 프로그램에서 전부 다 활용을 하는 그런 셈인 거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수능에서 더미 데이터를 제외하더라도 거의 한 10만 건 정도의 수능 DB가 모여 있었거든요. 입시판을 장악하고 있는 고가의 컨설팅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위반 사례를 엄격히 규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방학 특수를 맞은 서울 강남의 학원가. 늦은 시간에도 학원 곳곳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도로 곳곳은 비상등을 켠 차량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룹니다. 일단 아침에 단가를 듣고 공부하고 대충 밥 먹고 들어가서 저녁 강의 듣고 아침 9시부터 학원 수업 시작해서 10시에 끝나요. 밤 10시. 방학이 곧 기회라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광고하는 학원들. 수강료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필수로 들으셔야 되는 수업이 있어요. 한 달에 120만 원이시고 소득이 안 좋으실수록 더 들어야 되는 강의 수가 많아서 더 비용이 비싸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장 인기 있는 강좌는 단연 의대 입시반입니다. 지난해 정시에서 의대 전체 정원의 절반을 배출했다고 홍보하는 이 학원은 작년 한 해에만 2,7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학원비만 200만 원대에 독서실비와 급식비,
초고난도 문항을 선별했다는 콘텐츠 비용까지 합치면 다달이 나가는 돈이 3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도 빈강좌 찾기가 힘듭니다. 수상위권 애들은 대부분 의대고요. 게다가 요즘같이 좀 되게 혼란스럽고 취업도 잘 안 되는데 의대는 그래도 가기만 하면 미래에는 보장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추천도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난도 강좌를 따라잡기 위해 최소 2년 이상의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번지면서 회당 수십만 원의 과목별 사교육을 따로 받기도 합니다. 웬만한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에 부모들은 당장 먹는 것, 입는 것부터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안 하다가 지금 아이들이 고3이 되고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취직을 하는 엄마들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이제 학원비 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실제 사교육비 부담은 가게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저소득층마저 학원비를 더 썼는데 고소득층은 더 빠르게 늘어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모든 소득 구간에서 학원비가 온가족 식비나 주거비를 넘어섰고 특히 소득 상위 20% 가구의 중고생 사교육비는 식비와 주거비를 합친 것과 맞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학원비를 줄이지 못하는 건 학교 수업만으론 도저히 못 푸는 문제 몇 개에 바늘구멍 입시가 결정된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불안하죠. 필러 문제나 중필러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게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을 자기주도 학습으로 충분한데 그 이상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대학 간판이 평생 임금을 좌우하는 현실. 갈수록 좁아지는 고용시장. 단 한 번의 낙오가 모든 것을 끝장낸다는 공포 속에 지난해 주요 대형 학원들의 연매출은 수천억 원까지 뛰며 유례없는 호황을 이어나갔습니다. 서울대 이제 뭐 이런 갔다 이런 식의 입결이 나오는 것들이 그거는 사실 저는 이미 잘하는 애들이 가는 역량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대치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대부분 학원에 기형적으로 성장한 사교육 환경 속에 교육은 희망이 아닌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한 입시학원에서 현장 강의를 듣는 학생들만 살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입니다. 교과서에선 볼 수 없는 초고난도 문항을 선별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한 달 학원비가 208만 원인데 문제집을 사는 데만 7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더 듭니다. 교재가 공부에 도움이 되고 필수적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좀 필요 없는 게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강매하듯이 하는 그런 게 좀 중간중간 껴있긴 해요. 선택이 안 돼서 좀 비싸가지고. 교육지원청이 정한 표준 교습비 기준으론 이 학원이 한 학생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한 달 59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자체 제작한 모의고사나 교재 등 소위 콘텐츠 비용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모의고사 같은 거는 그 학원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눈에 띄는 교습비는 그대로 두고 기타 비용을 통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받는 건데 학생들은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탐구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재수종합반학원 학생들 말고는 사실 지금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좀 교육과정 기반 어떤 창작물을 2차 창작물에 불과한 어떤 자사학원 콘텐츠를 좀 제한 없이 좀 무제한적인 어떤 이윤 추구를 했다. 여기에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거나 한 과목을 여러 개로 쪼갠 뒤 수업마다 따로 비용을 청구하는 이른바 쪼개기 학원비도 극성입니다. 100분으로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제 수업에서는 뭐 한 60분 정도 수업을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자습을 준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뻥튀기 돼서 이제 신고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사교육 부조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교육부는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콘텐츠를 끼워 팔거나 교재 구매를 강요한 사례가 3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내 아이만 뒤처질까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꼼수와 편법 상술이 확산하면서 학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